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저 날이 춥다, 바람이 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몸속 신장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한 계절, 말 그대로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혈관은 즉시 수축하고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약해져 있던 신장은 폭주하는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러요. 저는 매년 겨울마다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시던 어르신이 바로 오늘 아침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많은 분들이 다시는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평생 투석기의 의지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십니다. 여러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콩팥을 살리려면 비싼 영양제나 귀한 산삼, 녹용 같은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어떤 산삼보다 강력한 약재가 여러분 밥상 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겨울무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국물 맛만 내고 버리던 그 흔한 무가 사실은 신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를 그냥 소화에 좋은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죠. 하지만 11월부터 2월, 바로 지금 이 계절에 나는 겨울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겨울무는 땅 속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몸통 속에 꽉꽉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겨울무를 두고 인삼보다 뛰어난 백삼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겨울무에는 인삼보다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 그리고 면역 세포를 깨우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귀한 보약을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껍질을 싹 깎아 영양소를 버리고 푹 끓여서 효소를 다 파괴해버리고 남는 건 그냥 섬유질 뿐이죠. 여러분, 그건 영양제의 빈 껍데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겨울무를 제대로 살려 먹는 법, 즉 죽어가는 신장 기능을 되살리고 막힌 뇌혈관까지 청소해서 치매까지 막는 기적의 섭취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가 언제 가장 맛있고 영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부는 한겨울입니다. 여름무는 수분이 많아 밍밍하지만 겨울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영하의 차가운 땅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무는 필사적으로 당분과 미네랄, 항산화물질을 축적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아삭아삭 맛있네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속에 무의 생존 본능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무를 한 입 베어 물면 배처럼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그 특별한 식감이 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겨울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 먹은 효과를 버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겨울무는 겨울이 키워낸 완벽한 천연 보약이자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겨울무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신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대체로 한 가지 공통된 호소를 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방금 들은 얘기도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멍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뇌가 공격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거나 망가지면
독소가 혈관을 타고 그대로 온몸을 돌죠. 그리고 그 독한 피가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요독성 뇌증 또는 신성치매라고 부릅니다. 콩팥이 병들면 머리까지 같이 망가지는 것이죠. 내 몸속 피가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오염된 하수처럼 끈적하고 뿌연 상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뇌 속 세포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겨울무입니다. 겨울무 속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은 혈관 안에 낀 찌꺼기를 녹여내고 배출시키는 배관공 역할을 하죠. 동시에 무에는 천연 소화효소가 가득 들어 있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음식 찌꺼기를 미리 장에서 분해합니다. 즉, 신장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여유를 뇌혈류 회복에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콩팥을 쉬게 하고 뇌를 깨우는 채소, 그것이 바로 겨울무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투석을 피하고 신장과 뇌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귀한 겨울무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살리고 뇌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대부분 밥이나 떡 혹은 소화가 잘 된다며 죽을 찾으시죠. 하지만 콩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라면 아침 식탁 위에 꼭 올려야 할 것은 바로 무와 사과입니다. 우리의 장은 콩팥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초기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찌꺼기로 남게 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따뜻한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암모니아와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독소가 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장벽을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 콩팥으로 곧장 향한다는 겁니다. 콩팥은 평소에도 피를 거르느라 지쳐 있는데 장에서 넘어온 독소 폭탄까지 떠안게 되면 결국 과부하가 걸리고 세포들은 하나둘씩 타들어가듯 죽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변비가 있는 노인일수록 신장 수치가 빠르게 악화되는 숨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장 속에 쌓인 독소를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청소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음식이 바로 겨울무와 사과의 황금 조합이에요. 겨울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순식간에 분해해 장 속에 독소가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 혼자만으로는 이미 장벽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오래된 찌꺼기까지 다 떼어내기 어렵죠. 이때 필요한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팩틴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장 속에 들어가면 마치 부풀어 오른 스펀지처럼 장주름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중금속과 요독물질을 꽉 붙잡습니다. 사과가 독소를 단단히 움켜쥐면 뒤따르는 무의 거친 섬유질이 마치 빗자루처럼 그것들을 밀어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겁니다. 장이 이렇게 청소되면 콩팥으로 향하는 피가 놀랄 만큼 맑아지고 콩팥은 비로소 숨을 돌릴 시간을 벌게 되죠. 이때 자주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콩팥이 안 좋아서 과일은 입에도 못 대요. 맞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과도한 칼륨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독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약 2시간 정도만 담가 두세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담가두기만 해도 칼륨의 양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 다음 물기를 털어내고 무와 함께 갈아 드시면 콩팥 부담은 줄이고 장 청소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위장이 약해서 생물을 먹으면 속이 쓰리신 분이라면 무를 살짝 데워 익혀주세요. 그냥 익혀도 무의 식이섬유와 무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어 장 청소 효과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사과 주스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밤새 쌓인 독소로부터 콩팥을 지켜내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아침의 생명수예요. 자, 이제 장을 깨끗하게 비워 콩팥의 짐을 덜어주었다면 다음 단계는 차갑게 식어버린 콩팥에 따뜻한 불을 지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실제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69세 김명욱 여사님.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본인 건강은 늘 뒷전이었던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사님은 아침이면 얼굴이 달처럼 붓고 저녁이 되면 발등이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제가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니 자국이 쑥 들어간 채 오래 올라오질 않았죠. 이것을 함유부종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러나 김 여사님을 진짜 괴롭힌 건 부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병원비 많이 나오면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닐까?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 몰래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혼자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숨이 차서 계단 한 층도 오르기 버겁게 되어서야 따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고 아침마다 무와 사과 주스를 처방하듯 권했습니다. 칼륨 조절을 위해 사과는 꼭 물에 담가 두시고 아침 공복에 한 잔씩 하루도 거르지 말고 드세요. 처음 며칠은 배에서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장 속에 쌓였던 숙변과 가스가 빠져나가려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변량이 분명히 늘고 색도 탁한 갈색에서 맑은 노란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하수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김 여사님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예전 신발이 헐거워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그 미소만큼이나 놀라워요. 위험 수치를 넘던 신장 지표가 안정 범위로 돌아왔고 얼굴빛은 흑빛에서 생기 있는 혈색으로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입니다. 독소라는 방해물만 치워주면 몸은 스스로를 다시 살려낼 힘이 있습니다. 진료실을 떠나며 김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려 했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다시 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삶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김 여사님처럼 퉁퉁 부은 다리를 감추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을 깨끗이 비워내고 독소까지 뺐다면 바로 이제는 콩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두 번째 비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타는 장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 콩팥은 돌처럼 굳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어붙은 콩팥을 따뜻하게 녹여줄 두 번째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밤에 자다 쥐가 나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체질이 차가워서 그래. 나는 원래 냉한 사람이야. 이렇게 넘기시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콩팥은 장기 중에서도 피를 가장 많이 공급받는 말 그대로 혈관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차가워져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신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그 순간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함께 조여지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 콩팥은 숨 쉴 수 없는 상태. 허열, 즉 피가 고갈된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 속에 물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차가워진 콩팥은 딱딱하게 굳으며 제 기능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매년 겨울이 되면 신부전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어붙은 콩팥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켜 따뜻한 피가 흐르게 만들어줄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강.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의 불씨를 다시 피워주는 뿌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강은 좋다는데 위가 쓰릴 것 같아요. 열이 많아서 오히려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생강과 겨울물을 함께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둘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완벽한 조화이기 때문이에요. 생강은 불의 성질을 지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고 무는 흙의 기운을 품어 기운을 아래로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가 생강의 강한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도 속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 재료가 만나면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확 넓혀주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덕분에 피가 손끝과 발끝까지 그리고 콩팥 사구체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의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은 5배, 기초대사량은 15%나 증가합니다. 특히 생강은 꺼져가는 갈색 지방의 불씨를 다시 지펴줍니다. 갈색 지방은 몸속 열을 만들어내는 난로 같은 조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강은 그 난로에 불을 다시 붙이는 번개탄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이 활활 타오르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열이 퍼지면서 복부와 허리 뒤쪽, 바로 콩팥자리까지 온기가 전해집니다. 따뜻해진 콩팥은 다시 피를 받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혈관이 펴지며 여과 기능이 힘차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는 장에서 독소를 치워 통로를 열고 생강은 그 통로를 따라 따뜻한 혈류를 콩팥 깊숙한 곳까지 배달하는 셈이죠.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겨울무 100g, 그리고 생강 10g.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생강은 껍질 바로 밑에 유효 성분이 많으니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 500ml를 붓고 무와 생강을 넣은 뒤 약 10분간 약불로 은근히 끓입니다. 뜨겁게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따뜻하게 우려내듯이요. 완성된 무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아두고 점심 식사 후 커피 대신 한 잔씩 천천히 드셔보세요. 카페인 대신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온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만 꾸준히 드셔도 밤마다 손발이 시려 양말을 신고 자던 분들이 이상하게 요즘 발끝이 따뜻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영철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겨울철에도 승객을 위해 히터를 꺼두고 추운 공기에 하루 종일 노출된 채 일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던 어느 날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가득하고 밤에는 5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운전하며 가족을 지킨 그분의 손엔 차가운 한기와 함께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절망 속에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박 선생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치료와 함께 몸의 온기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와 생강을 함께 끓인 따뜻한 차 한 병을 약 대신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어요. 그리고 단 한 달 후 박 선생님의 얼굴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속의 냉기가 사라졌어요. 내 몸 안에 꺼져 있던 난로가 다시 켜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눈가에는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밤새 5번 깨던 화장실도 이제는 아예 가지 않고 푹 주무시고 거품 많던 소변도 맑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급격히 줄고 콩팥 혈류량이 개선되어 투석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기계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박 선생님의 삶을 지켜낸 거죠. 자, 이제 장을 깨끗이 비우고 몸을 따뜻하게 덮여 콩팥까지 살려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는 맑아진 그 혈액을 뇌까지 힘차게 올려보내어 우리 노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치매를 막아내는 3번째 기적의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장이 나빠지면 결국엔 뇌까지 함께 망가진다는 사실을. 신장은 오줌 만드는 곳이지 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콩팥과 뇌는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잃고 피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찌꺼기들이 혈관을 타고 가장 먼저 향하는 곳, 바로 뇌예요. 뇌세포가 요독에 절여지면 기억이 깜빡깜빡 흐려지고 성격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 끝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혈관성 치매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삶에서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다면 바로 이 치매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사라지고 존엄과 기억이 무너지는 그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콩팥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뇌혈관 안에 남은 독소 찌꺼기까지 완전히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는 놀라운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무와 말린 표고버섯의 만남이에요. 그냥 생표고버섯이 아닙니다. 반드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어야 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표고버섯이 햇볕을 받으며 마르는 과정에서 생버섯엔 거의 없던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콩팥의 기능을 도와줄 뿐 아니라 뇌세포를 둘러싼 혈관벽을 강화하고 신경의 염증을 차단하는 천연 방패막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말린 표고 속에 응축된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성분. 바로 이 물질은 뇌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제로 뇌 속에 쌓이는 치매 유발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하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즉, 무가 혈관의 길을 뚫어주면 표고버섯의 약효가 그 길을 따라 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뇌를 맑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선생님, 버섯은 칼륨이 많아서 신장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이 농축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조리하시면 콩팥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표고버섯 두세 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표고버섯을 불린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칼륨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버섯을 가볍게 짜낸 뒤 잘게 썰은 겨울무와 함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되세요. 표고의 감칠맛이 국물에 배어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아도 간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륨 걱정 없이 뇌를 지키는 비타민 D와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식탁에 따뜻한 무표고버섯 맑은 국을 한 그릇 올려보세요. 하루 종일 피로했던 콩팥을 달래주고 뇌혈관을 청소해주며 잠자는 동안 뇌가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콩팥 때문에 기계에 묶이는 삶도, 치매 때문에 가족을 잃는 비극도 없습니다. 끝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자식을 알아보는 품격 있고 행복한 노년. 그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 따뜻한 묵국 한 그릇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겨울무라도 바로 이 식재료와 함께 먹는 순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도 독과 함께 먹으면 독초가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틀리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6세 정선옥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무가 좋다길래 매일 묵국을 끓여 먹었는데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바로 원인을 찾아봤더니 정 선생님은 국물색을 더 예쁘게 내려고 무에 천적인 당근을 함께 넣고 끓이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무와 당근은 절대로 함께 요리하거나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무와 만나면 무가 가진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즉 영양은 사라지고 남는 건 그저 배만 부른 섬유질 덩어리뿐이에요. 무와 당근을 함께 넣는 순간 여러분의 노력이 지워지는 겁니다. 정 선생님처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챙겨 드시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막으려면 오늘부터는 무는 무 하나에만 집중해 주세요. 색깔을 내고 싶으시면 당근 대신 조금의 쪽파나 붉은 고추를 넣는 정도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생물을 그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여 이미 약한 갑상선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열을 가하면 이 독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푹 익힌 묵국이나 조림 또는 데친 형태로 드시면 콩팥을 돕는 영양소만 남고 몸에 해로운 성분은 사라집니다. 생무나 주스로 드시는 건 피하시고 따뜻하게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시장으로 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의 루틴을 지키세요. 아침에는 무와 사과를 갈아 장을 비우고 점심에는 생강차로 콩팥을 데우고 저녁에는 말린 표고버섯국으로 뇌를 청소하십시오. 둘째, 물을 고를 때는 무게감을 확인하세요. 들어봤을 때 묵직하면 묵직할수록 속이 꽉 차고 약효도 훨씬 좋습니다. 셋째,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됩니다. 껍질에는 콩팥을 살리는 영양소가 속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바로 단순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차가운 수술대가 아니라 따뜻한 안방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